안녕하세요. 줌캠프 설계팀 최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 툴바에서 모든 데이텀을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랜 생성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 탭에 평면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플랜을 생성할 때는 이 필요한 참조면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참조 관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정으로는 옵셋이 선택되어 있는데 눌러보면은 다른 통과나 평행 같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셋을 먼저 해보면 이 옵셋은 이 선택한 면을 평행하게 일정 거리만큼 이동시켜서 데이터 플랜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고 점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동값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면을 지우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못따기처럼 되어 있는 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설정되어 있던 옵셋이 나오는데 이 옵셋 말고 이번에는 통과로 해보겠습니다. 통과는 말 그대로 제가 선택한 면을 모두 지나는 데이터 플랜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선택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여기 배치 옆에 디스플레이 탭을 눌러서 수직 방향 대칭 이동을 눌러주면 이 화살표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 때는 자동적으로 이 라인이 아웃라인이 생성이 되는데 이 아웃라인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이 각 끝 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아웃라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로 세로비 고정을 이용해서 일정 비율로 아웃라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밑에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를 참조로 바꿔주고 저희가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면을 다시 한번 선택해주면은 아웃라인이 제가 선택한 면의 크기만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 확인을 눌러주고 그러면 모델 트리를 보면은 플랜이 하나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링 상에서는 데이텀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다 데이텀을 숨겨둬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이텀을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기준 디스플레이 필터에서 저는 평면 디스플레이만 우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플랜만 보고 싶고 다른 기준면을 숨기고 싶을 때는 모델 트리에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숨기기를 해주면 지금 제가 만든 플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평면 아이콘을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이 제일 윗면에 이 모서리에 45도 되는 평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우리를 선택해주면 기본적으로 45도가 되는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각도는 여기 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모델 트리에 평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둥근 면에 탄젠트하고 동시에 이 기울어진 면에 평행하는 그런 평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제는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하면 화면에서처럼 제가 아까 원했던 그런 평면이 나오지가 않고 다른 평면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참조창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 라운드 면은 지금 통과라고 되어 있고 이 기울어진 면은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과를 탄젠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수직을 평행으로 바꿔주면은 화면에서처럼 이 면의 둥근 면에는 탄젠트하고 기울어진 면에는 평행한 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면을 생성하고 싶은데 원하는 면이 안 나올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시 평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세 점을 지나는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원하는 점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화면에서처럼 이 3조 리스트에 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점을 다 지나는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윗면과 이 아랫면 중간에 오는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그 다음에 맨 윗면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를 선택해주면은 지금 이 두 면의 중간에 오는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면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베디드 데이텀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면을 생성하면 모델 트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베디드 데이터, 즉 내장형 데이텀은 그 평면이 만들어진 기능의 하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델 트리에 밀어내기를 보면 이 스케치 단면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베디드 데이텀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툴바에서 기존 디스플레이 필터의 축 디스플레이와 평면 디스플레이만 활성화하고 그 다음 모델 트리에서 지금 보고 싶지 않은 평면과 축들을 숨기겠습니다. 그 다음 밀어내기를 선택하고 밀어내기를 하려면 지금 스케치가 필요한데 방금 기존의 평면을 모두 숨겼기 때문에 화면상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평면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 기준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래 삼각형을 누르고 평면 아이콘을 선택하고 저는 이 평면에 옵셋한 평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평면 아이콘 선택하고
저는 이 평면과 죄송합니다. 평면이 아니라 축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평면 밑에 축 아이콘을 선택하고 지금 만든 평면과 이 맨 위의 평면에 교차하는 이 축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지금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평면과 저희가 방금 만든 이 축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각도는 120도 정도로 한 다음 확인을 누르고 이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이 ZTM2 평면에 스케치할 수 있도록 화면이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확인하고 나가면 스케치한 원의 밀어내기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다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기준에서 평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평면에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TM3 평면이 생성이 되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DP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한 면이 지정한 면까지 밀어내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방금 만들어준 평면을 선택하면 이 평면까지 밀어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모델링을 보면 지금 모델 트리를 보면 그동안 만들었던 평면들과 축이 밀어내기 2 안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 2에는 기본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이 종속되어 있는 이 평면들은 다른 기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기능과 이 평면들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스케치를 확인하면 지금 스케치로 넘어가지 않지만 우측 라이트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누르면 스케치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평면을 사용할 때는 다른 기능에서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준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또 상단의 기준 그룹에서 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참조할 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점은 서피스, 커브, 모서리 또는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3D 모델링에서 이 점을 선택하면 참조창에 추가가 되고 이 정점이 추가가 되고 PNT0라는 이름으로 점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NT0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특성에서 이름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배치 탭으로 돌아와서 다른 점을 또 추가할 때는 이 PNT0 밑에 새 점을 선택하고 점을 다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서피스를 선택해서 점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점이 이 서피스 위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수를 주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과 이쪽 면으로 이 두 면을 기준으로 치수를 줘서 이 PNT1의 점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 모델링상에서 수정해줘도 되고 이 기준점 창에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100 이렇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이쪽 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면에서 일정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끔 점을 생성해 줄 건데 방법은 이 참조에 보시면 서피스 옆에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n을 옵셋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옵셋 값에 100이라고 입력하면 처음에 선택했던 면에서 100만큼 떨어진 곳에 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에서 이 면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면을 기준으로 이 점을 위치시키겠다고 치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호의 중심의 점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세 점을 선택하고 이 호를 선택하면 호의 위에 점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 참조에 있는 on에서 중심으로 바꿔주면은 이 호의 중심으로 점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을 다시 선택하고 이번에는 축을 이용해서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축이 보이게 축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세 점을 누른 다음에 이 축 위에 점을 찍어주면 축 위에서 이 점이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고정시켜 주려면 먼저 기준점을 참조면을 옵셋 참조에서 참조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저는 마이너스 100만큼 움직이겠다. 100이 되는 마이너스 100만큼 이동하겠다 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PNT4라는 점이 아까 선택했던 참조면을 기준으로 100만큼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 점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커브 위에 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 커브 위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좀 더 정확하게 점을 고정하고 싶으면 옵셋 값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 옵셋 값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율이고 하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율부터 보면 비율은 이 곡선 전체 길이를 1이라고 두고 0부터 1까지의 값을 입력해서 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0을 여기 옵셋 값에 0을 입력하면
얘가 시작점으로, 이 곡선의 시작점으로 이동하고 1을 입력하면 이 곡선의 끝점으로 이동합니다. 0.5를 입력하면 이 곡선 전체 길이의 중간 길이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참조 옵션에서 실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입력한 옵셋 값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위치하게 되는데, 이 아까 중간 길이로 넣었던 점이 168만큼 길이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을 입력하면 시작점과 가까워지고 300을 입력하면 거의 끝점과 가깝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참조를 선택하면은 이 점이 참조에서 선택한 이 면을 기준으로 곡선 위에서 입력한 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 아까 선택한 참조면에서 이 곡선 위를 따라 100만큼 떨어진 곳에 점이 고정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지금까지 생성했던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점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